된다를 좀 말씀을 이렇게 드리고 싶고, 어떻게 하면 저희가 심박수를 잘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 좀 많아서 그 내용을 일단은 다음 주에 좀 말씀을 좀 드리기로 하고, 맛보기만 살짝, 네, 정말 살짝, 네,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제가 다음 슬라이드로 갈게요. 그래서 오늘은 높은 심박수와 건강에 관계돼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심박수 이제 또 말씀을 드렸던 걸 좀 다시 한번 짚어보면은, 네, 심박수는 심박이라고 하고 단위 시간당 심장 박동의 수라고 하죠. 또는 이제 그 심박수 나타내는 단위가 BPM이라고 합니다. 비츠 퍼 미닛이라고 하고, 휴식 상태에서는 심박수가 보통 50회에서 60회, 예, 이게 있습니다. 1분에 50회, 60회. 그러면 이제 이 심박수를 어떻게 측정을 할 수는 있느냐? 예,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맥박 부위가 이제 두 가지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측정할 수 있습니다. 심박수는 좀 되게 간단하게,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께서 그 저희가 이제 필드에 나가서 이제 한번 심박수를 한번 재보자 하셔가지고 되게 약간 간단하게 좀 심플하게 좀 이렇게 어프로치를 할 수도 있으시겠죠. 맥박 부위가 경동맥, 그래서 경동맥과 요골동맥 이렇게 두 군데가 있죠. 그래서 지금 경동맥 같은 경우는 옆 목 부분에 이제 동맥 이렇게 위치해 있고요. 네. 그리고 요골동맥 같은 경우는 손목 시작 부분에 손목 동맥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자기의 그 지금 심박수를 지금 맥박을 이쪽 통해 이 두 가지 부위를 통해서 직접 한번 좀 측정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정맥을 좀 이렇게 알아보시면 심박수의 그 이 BPM에 따라서 이제 좀 이렇게 크게 좀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부정맥이란 뭐냐? 빈맥, 서맥, 심방세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빈맥 같은 경우 심장 박동이 분당 100회 이상의 상태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고요. 이제 오른쪽에 보시는 약간 그 그래프 같은 경우는 이게 EKG로 해가지고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이제 심장이 얼마나 빨리 뛰는지 그런 것도 이제 그 확인할 수가 있는 이제 그런 걸 이렇게 그래프 나타내는 거고요. 서맥 같은 경우는 심장 박동이 분당 60회 이하의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섬액은 이제 느리게 이제 박동을 이제 그 가는 걸 이제 말씀을 가는 걸 얘기를 하는 거고, 심방세동 같은 경우는 이제 맥이 매우 불규칙한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빈맥 같은 경우는 이제 증상이 여러 가지 좀 다양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평소 뭐 현기증이 있다거나 좀 가슴이 좀 답답하시거나 뭐 운동을 했을 때 호흡곤란이 일어난다. 그리고 어지럽거나 또는 실신, 가슴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빈맥이 있을 가능성이 좀 많이 높고 이게 증상이고요. 이제 서맥 같은 경우는 이제 선천적인 심장 결함이 있으시거나 또는 이제 기저 질환으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심장병이 있으시거나 또는 이렇게 심장병 관련된 약물을 복용하시거나 또는 이제 자연적으로 저희가 노화가 되면서 이제 서맥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서맥 같은 경우는 이제 대부분 이제 무증상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면은 여러분 직접 자신의 그 맥박을 재보시면 되죠. 심장 박수를 재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필드에서 다른 분의 이제 그 맥박을 좀 짚어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심방세동 같은 경우는 이제 심방 수축이 이제 비정상적으로 불규칙하게 일어나는 상태이죠. 그래서 분당 되게 빠르게 300회에서 600회 이제 이렇게 일어날 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정맥 중에서 가장 좀 어떻게 보면 위험한 게 이 심방세동인데, 심방세동 같은 경우는 이제 특별한 증상을 이제 갖지 않을 이제 경우도 있지만 뇌졸중 위험이 이제 5배 이제 더 높고, 그리고 치매 위험이 2배 이제 높기 때문에 부정맥 중에서 가장 위험한 게 심방세동일 수 있다라고 좀 이렇게 저번 주 말씀드렸던 걸 다시 한번 되짚어봤고요. 그래서 이제는 오늘의 이제 주요 토픽입니다. 이제 심박수와 질환과의 관계성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게 좀 크게 보면 세 가지로 일단 좀 제가 좀 이렇게 나눠봤는데, 첫 번째로는 심박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당뇨와 고혈압의 이런 위험이 이제 증가할 수가 있다고 이런 그런 연구 결과들이 속속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암 발병률이 이제 증가합니다. 이제 그 중에서 이제 특히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가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 유방암 위험률이 계속 높아지게 되고 사망률 또한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박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조기 사망 또한 이제 위험률이 이제 더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일단 심박수가 90 이상인 경우는 당뇨와 고혈압 위험이 이제 증가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세대학교 예방의학교실 김현창 교수 그리고 스포츠 레저학부 전용관 교수팀이 이제 2년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나온 자료를 조사했습니다. 이제 그 결과 성인 약간 19,000명의 맥박수와 당뇨병, 고혈압, 대사증후군의 상관성 조사를 했고요. 이때 휴식 시 심박수가 90 이상일 때 이 사람은 60 미만인 사람에 비해 당뇨가 발생할 위험이 남성은 거의 4배 정도 이제 증가를 하고요. 그리고 여성은
거의 3.34배, 거의 약간 3배 정도 증가를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심박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러한 만성 질환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고, 대사증후군 위험도도 굉장히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남성 같은 경우는 3.55배, 약 3.5배, 그리고 여성 같은 경우는 약 2배 정도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이제 그런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또한 높은 심박수가 이제 유방암 사망률과의 관계가 있다는 이제 그런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요. 연세대학교 안병원 유방암 클리닉 김승윤 교수 그리고 스포츠레서학교 전용관 교수에 따르면은 2005년부터 약 8년간 신촌세브란스 병원 암센터를 통해서 유방암 환자들을 자료를 분석했습니다. 이 유방암 환자들은 이게 되게 층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약 거의 4,786명, 거의 5,000명에 가까운 이제 그런 굉장히 큰 풀을 가지고 이제 연구를 했고요. 유방암 환자들도 되게 다양하게 1기부터 3기까지 다양한 환자들을 포함시켰죠. 그리고 유방암 진단을 받은 환자가 85 이상의 심박수를 보인 경우에 67세 이하의 환자에 비해서 이제 67의 심박수 환자에 비해서 전체 사망률이 약 60%더 높다는 거가 이제 확인이 되었고요. 그리고 유방암으로 인한 사망률 또한 거의 70% 육박하는 이제 그러한 높은 더 위험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유방암이 이미 있는 이제 그런 여성분들이 심박수가 이제 10씩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전체 사망률은 15%가 증가를 하게 되고 유방암은 사망률이 22%씩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심박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런 유방암이 관련된 그런 증상들의 그런 사망률이 높아질 수가 있다는 거죠. 이제 유방암 말고도 이제 저희가 일반적으로 암 환자 같은 경우는 이제 호흡곤란의 증상이 이제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냥 가만히 있다가 움직일 때 좀 약간 숨이 약간 차는 이제 그런 증상들도 있으시고요, 암 환자분들이. 그리고 또한 약간 숨을 되게 가쁘게 이제 이렇게 쉰다거나, 그리고 심박수가 갑자기 빨라진 경우가 있거든요. 따라서 이게 유방암 환자뿐만 아니라 이제 암 환자 중에 이제 그런 증상들이 이런 심박수가 높아지는 그런 관련성이 있다는 걸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입니다. 이제 휴식 시 심박수가 80회 이상일 때 조기 사망 위험률이 이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중국 칭다오 대학 이제 의과대학 연구팀에서 46편의 연구 논문들을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정을 취하고 있을 때 이제 심장 박동 수가 1분에 80회가 넘는 경우 조기 사망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고 이제 보고를 했는데요. 연구 대상 절반 이상이 50세 미만이었고 관찰 기간은 되게 오래되었습니다. 뭐 2년도 아니고 거의 평균 21년 동안 이제 관찰을 했었는데, 이 결과 분당 80회 이상인 사람들은 45회 미만인 사람에 비해서 향후 20년 이내의 사망 확률이 거의 50%더 높다는 것을 이제 확인이 되었고요. 그리고 안정 시 심박수가 60에서 80회 사이인 경우 조기 사망 위험률이 21%가 더 증가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건강한 심박수를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이제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지만, 일단 맛보기로는 규칙적인 운동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운동을 통해서 이 심박수를 낮출 수가 있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과체중이신 분들, 비만이신 분들이 심박수가 최대한 좀 많이 높습니다. 평균적으로. 그리고 내장 지방이 이렇게 많으신 분들, 그러니까 마른 편이시지만 이렇게 배만 이렇게 볼록 나오신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런 분들도 심박수가 좀 높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내장 지방을 이렇게 감소하는 게 되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수면 시간도 굉장히 필요한데, 만약에 수면을 이렇게 잠을 잘 못 자는 분들 요즘에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잠을 못 자는 것 또한 심박수를 올릴 수 있는 그런 굉장히 큰 위험이 되기 때문에 잠도 잘 자야지만 이게 또 질 높은 수면 시간을 유지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오메가3 섭취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